수요가 줄었습니까? 일시적입니까? 구조적입니까? 분석해야 합니다. 일시적이면 기회입니다. 구조적이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신호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십시오. 2010년대 초반 어떤 신호가 있었습니까? 터치스크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앱 생태계가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큰 화면을 원했습니다. 시장이 명확히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들었습니다. 갤럭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키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시장 신호에 대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시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듣고 있습니까? 고객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어떤 불평입니까? 경쟁사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시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객이 모른다, 시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객이 항상 옳습니다. 시장이 항상 옳습니다. 틀린 건 여러분의 제품입니다. 전략입니다. 시장 신호를 어떻게 읽습니까? 첫째, 데이터를 보십시오. 매출,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숫자로 말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보십시오. 둘째, 고객을 만나십시오. 직접 들으십시오. 설문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대1로 대화하십시오. 왜 불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깊이 파고드십시오. 삼성전자 임원들은 매장에 갑니다. 고객을 관찰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지는지, 어디서 망설이는지, 무엇 때문에 구매하는지 현장에서 봅니다. 시장의 진짜 신호를 읽습니다. 셋째, 경쟁사를 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잘 됩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시장이 그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 방식이 옳다. 시장이 곧 알아줄 거다. 착각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도태됩니다. 부자들은 시장을 듣습니다. 겸손합니다. 시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신호를 포착합니다.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성장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맹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장을 보십시오.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매출이 줄고 있습니까? 고객 불만이 늘고 있습니까?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신호를 읽으십시오. 대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경험이 많다고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석해야 실력이다. 30년을 일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30년 반복한 것뿐입니다. 경험은 시간이 쌓아주지 않습니다. 해석이 쌓아줍니다. 과거를 아무리 많이 겪어도 분석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미국 어느 대학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들을 조사했습니다. 절반은 초보자보다 나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험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경험이란 우리가 겪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다. 삼성에서도 봤습니다. 20년 근무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고객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반면 5년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록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고객 반응을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그 직원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험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해석하면 그게 실력입니다. 10년을 살아도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록했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했습니까? 안 했다면 오늘은 그냥 지나간 겁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1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실력은 경험의 양이 아닙니다. 경험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입니다. 쉽고 듣고 분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험을 연결하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경험은 점입니다. 해석은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실패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쌓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게 디램에서 세계 1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해석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실패했을 때 변명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원인부터 찾습니까? 성공했을 때 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왜 성공했는지 분석합니까? 해석 없는 경험은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10년을 일해도 1년짜리 실력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해석이 있으면 1년이 10년 취실력이 됩니다. 매일 배우고 매일 성장합니다. 그게 진짜 경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십시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십시오. 다음엔 어떻게 할지 계획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그게 쌓이면 경쟁력이 됩니다. 그게 쌓이면 미래가 됩니다. 경험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하거나 도망칩니다. 둘 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생존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위기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게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축소했습니다.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시장은 텅 비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도체에 더 투자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왜 위험을 자초합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기는 시장 재편의 기회입니다. 약한 자는 사라지고 강한 자만 남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 1위가 됐습니다. 경쟁사들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멈췄던 그 시간이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조지프 숨패턴은 말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없이 혁신은 없다. 위기는 파괴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갑니까? 어떤 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기업은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생존에만 급급했습니다. 반면 어떤 기업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위기 후에 보니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준비한 기업은 더 강해졌습니다. 도망친 기업은 더 약해졌습니다. 위기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현실을 못 봅니다. 대응이 늦습니다. 결국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를 인정하면 달라집니다.
정확히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행동이 빨라집니다. 삼성 초창기에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설탕 사업이 망했습니다. 비료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매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파악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위기마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겪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위기를 부정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위기를 인정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위기는 약자를 걸러냅니다. 준비 안 된 자를 제거합니다. 시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위기 후에는 항상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리더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질문하십시오. 이 위기가 만드는 기회는 무엇인가? 경쟁자들이 멈춘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기 후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답을 찾으면 행동하십시오. 빠르고 정확하게 주저하지 말고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위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뒤처집니다. 위기를 활용하는 자는 앞서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따라가는 자는 영원히 2등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선 자의 뒤입니다. 시장은 개척자를 기억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창조하십시오. 남이 만든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만드십시오. 개척자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시장 전체를 가집니다. 따라가는 자는 안전해 보입니다. 검증된 길을 갑니다. 리스크가 적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2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안전한 2등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1등입니까? 여러분의 시장을 만드십시오. 개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 비난을 견디는 용기,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 하지만 그 용기가 미래를 만듭니다. 개척자만이 역사에 남습니다. 따라가는 자는 각주에도 없습니다. 미래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개척하는 자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자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승자가 되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개척하십시오.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포기입니다. 진짜 기회는 모두가 끝이라 말할 때 시작됩니다. G램 시장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쟁사들이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이 안 납니다. 이 시장은 끝났습니다.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약한 자들이 떠나면 강한 자만 남습니다.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투자를 늘렸습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더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2년 후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끝이라 말했던 그 시장에서 우리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실패에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정말 끝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순간입니까? 대부분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서 버티면 새로운 국면이 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정말 끝입니다. 액정 표시 장치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술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허 장벽이 높았습니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미 끝난 시장입니다.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걸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 전입니다. 액정 표시 장치의 진짜 수요는 이제부터입니다. 텔레비전, 모니터, 휴대폰 모든 것이 액정 표시 장치로 바뀔 겁니다.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5년이 지나도 수익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손실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돌파구가 왔습니다. 대형 액정 표시 장치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후 10년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시작한 결과입니다. 포기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습니다.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미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봤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에너지 저장이 핵심이 됩니다. 배터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남들이 끝이라 할 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배터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십시오. 끝났다고 말하는 산업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곳을 주목하십시오. 남들이 떠난 자리에 기회가 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곳에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정말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하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시장의 본질적 수요가 있습니까? 기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래 트렌드와 맞습니까? 답이 예스라면 시작하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성공은 모두 끝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한 명이 버텼습니다. 그 한 명이 시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십시오. 끝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말을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약한 자들이 떠났습니다. 무대는 비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끝입니다. 계속하는 한 기회는 옵니다. 남들이 끝이라 말하는 거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그게 승자의 길입니다. 위기가 오면 조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때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직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생존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공격합니다. 투자를 늘립니다. 술렁였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 집중합니다. 연구개발을 강화합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임원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한마디가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흔들리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방향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2년 후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경쟁사들을 따돌렸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리더십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방향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중심을 잡습니까? 리더가 불안하면 팀은 와해됩니다. 리더가 확신하면 팀은 움직입니다. 선택은 리더의 몫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문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장이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인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위기가 언제까지 갑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럼 됐습니다. 모르면 준비합니다. 위기는 끝납니다. 시장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연구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핵심 인력을 지켰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축소했으니까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바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뛰었습니다. 방향을 지킨 결과입니다. 리더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야 합니다. 그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면 지켜야 합니다. 주변이 흔들려도 결과가 안 나와도 비난받아도 방향을 자주 바꾸는 리더는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팀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정하고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정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조정은 하되 방향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팀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여전히 옳습니까? 그럼 지키십시오. 팀원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확신이 팀을 움직입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다시 집중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확고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지휘하는 선장을 보십시오. 파도가 몰아쳐도 키를 놓지 않습니다. 방향을 지킵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키를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향을 지키십시오. 팀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리더라는 것을 시장의 본질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시장을 두려워합니다.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잔인한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자레인지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았습니다. 기능도 충분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재고만 쌓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품은 잘 작동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고장났습니다. 시장은 그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사고 나쁘면 안 삽니다. 명확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안 팔립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틀렸습니다. 제품이 문제입니다. 품질이 들쭉날쭉하면 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속지 않습니다. 시장은 모든 걸 정확히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품이 안 팔립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시장 탓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 서비스는 가치가 없습니다. 잔인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명확한 겁니다. 시장이 거짓말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팔리지 않는데 잘한다고 하면 개선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실패 후 깨달았습니다. 품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사했습니다. 2년 후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팔렸습니다.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노력했다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게 잔인합니까?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좋으면 사고 나쁘면 안 삽니다.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엔 수율이 낮았습니다. 100개 만들면 30개만 제대로 됐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삽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율을 올렸습니다. 70%, 80%, 90%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립니다. 나쁜 제품을 만들면 안 팔립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우리를 몰라줍니다. 소비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핑계입니다. 시장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의 가치를, 여러분 서비스의 수준을 인정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찾으십시오. 개선하십시오. 시장은 기다려줍니다. 좋아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명확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초기를 기억합니다. 아이폰과 비교됐습니다. 삼성은 따라하기만 합니다.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독창성이 없다는 받아들였습니다. 디자인을 혁신했습니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대형 화면, 펜 기능, 방수, 차별점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입니다. 그게 시장의 본질입니다. 잔인한 게 아닙니다. 명확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시장이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시장이 애매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제품도 어느 정도 팔린다면 개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발전합니다.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확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시장이 주는 신호를 읽으십시오. 팔리지 않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고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시장은 공정합니다. 좋은 것에는 반드시 보상합니다. 나쁜 것은 반드시 걸러냅니다. 그 명확함이 싫습니까? 그럼 시장을 떠나십시오. 하지만 시장에 있고 싶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시장의 명확함을 이용하십시오.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빠르게 개선하십시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시장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 명확함을 존중하는 자가 이깁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삽니다. 부자는 10년 후를 삽니다. 시간축이 다릅니다. 시간에 투자하라. 시간은 돈이 만들어지는 재료다. 부자는 시간을 다르게 했습니다. 7년간 적자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게 손해봤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 90년대 중반 전환점이 왔습니다.
디램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투자가 회수됐습니다. 수익이 쏟아졌습니다. 7년 적자가 2년 만에 만회됐습니다. 10년을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만 봅니까? 당장 돈 되는 것만 합니까? 그럼 평생 작은 이익만 얻습니다. 큰 부는 못 만듭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미래를 보십니까? 간단합니다. 트렌드를 읽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봅니다. 시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그런 미래가 보입니다.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네요. 저는 더 먼 미래를 봤습니다. 모든 게 연결될 겁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갈 겁니다. 디지털 혁명이 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메모리가 더 필요해질 겁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예측이 맞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태블릿이 나왔습니다. 모든 기기에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익이 폭발했습니다. 10년을 본 결과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각을 보십시오. 이번 달 월급은 얼마지?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한 달, 두 달만 봅니다. 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5년 후 이 산업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시장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 5년, 10년을 봅니다. 시간축이 다르니 결과가 다릅니다. 한 달만 보는 사람은 한 달치 봅니다. 10년을 보는 사람은 10년치 봅니다. 배터리 사업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시작할 때입니다. 당장은 수익이 없었습니다. 왜 배터리를 합니까? 15년 후를 봤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화석연료는 끝납니다. 배터리가 핵심이 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15년 후엔 기술 격차를 못 따라잡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투자만 하고 큰 수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 2015년 이후 전기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보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 되는 것에만 투자합니까? 그럼 큰 부는 못 만듭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때 가치 있을 것에 투자하십시오. 물론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지금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 되는 일, 쉬운 일, 안전한 일. 하지만 그 길은 작은 부로 이어집니다. 큰 부는 불편한 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가 보장된 길 선택하십시오. 오늘을 살 겁니까? 미래를 살 겁니까? 부자는 오늘의 고통을 견딥니다. 미래의 보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미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쓰는 방식은 다릅니다. 부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립니다. 수확할 때까지 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당장 먹을 것만 찾습니다. 씨앗 뿌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사십시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년 후에 보이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산 사람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을 겁니다. 미래를 산 자가입니다. 가격은 흔들립니다.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격에 휘둘리는 사람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면 행동도 그대로입니다.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실패도 전략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조를 모릅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실패를 이용합니다. 실패는 정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대량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반품이 쏟아졌습니다. 임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손해가 막대합니다. 실패로만 봤습니다. 저는 달리 봤습니다. 왜 불량이 났습니다.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분석했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했습니다. 구조가 보였습니다. 부품 검수 단계가 허술했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최종 테스트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존 듀이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교육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구조를 보면 실패가 선생이 됩니다. 전면 개편했습니다. 부품 검수를 3중으로 강화했습니다. 조립 매뉴얼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테스트를 100%로 했습니다. 1년 후 불량률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실패를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수 없었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왜 실패했지?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지? 시스템의 어디가 문제였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초기에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수율이 30%도 안 됐습니다. 100개 만들면 70개가 불량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가 안 맞는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정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시각, 함호 모든 변수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조가 보였습니다. 조정했습니다. 온도를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공정 시간을 최적화했습니다. 수율이 올라갔습니다. 50%, 60%, 70%, 90%를 넘어섰습니다. 실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작위 실패와 구조적 실패. 무작위 실패는 운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뭅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구조적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프로세스의 결함입니다. 반복됩니다. 구조적 실패는 고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어디가 약한지 알면 됩니다. 보강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어느 쪽입니까? 정말 운이 나빠서입니까? 아니면 구조적 문제입니까? 대부분은 구조적입니다. 같은 실패가 반복됩니까? 그럼 확실히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어디서 반복적으로 실패합니까? 그 지점을 집중 분석하십시오. 사업 초기 유통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고객에게 안 갔습니다. 재고만 쌓였습니다. 왜 안 팔리지 구조를 봤습니다. 유통 경로가 복잡했습니다. 중간 단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화했습니다. 직접 유통을 강화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줄였습니다. 판매가 늘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니 해결됐습니다. 스타트업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고객이 없습니다.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분석합니까?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냥 운이 없다고 합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고객이 왜 안 옵니까? 제품이 문제입니까? 마케팅이 문제입니까? 가격이 문제입니까? 하나씩 분석하십시오. 데이터를 모으십시오. 패턴을 찾으십시오. 투자가 왜 안 들어옵니까? 사업 모델이 불명확합니까? 시장이 작습니까? 팀이 약합니까? 솔직하게 보십시오.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전략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째, 기록하십시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둘째, 분석하십시오. 어디서 틀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패턴은 무엇인지. 셋째, 가설을 세우십시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다. 명확한 가설. 넷째, 테스트하십시오. 가설대로 바꿔보십시오.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맞으면 적용하고 틀리면 다시 가설을 세우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하십시오. 그럼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실패는 자산입니다. 뭘 고쳐야 할지 알려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니까. 반대로 구조를 모르면 실패는 손실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실패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실패를 분석하십시오. 전략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실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성장의 재료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계속 오전주 땐 실행이 없으면 모든 계획은 소음이다. 계획만 잘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행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시장 분석, 기술 로드맵, 투자 계획, 인력 수급,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시장을 더 봐야 합니다.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아직 준비는 하면서 합니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계획은 1%입니다. 실행이 99%입니다. 다음날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해결했습니다. 계속 전진했습니다. 10년 후 세계 인류가 됐습니다.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계획만 세웠다면 아직도 준비 중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좀 더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확신이 서면 평생 시작 못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확신은 실행하면서 옵니다. 젊은 창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재무, 조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고객이 몇 명입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언제 받을 겁니까? 계획이 완성되면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한 명이라도 받으십시오. 계획은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보다 실행입니다. 그 창업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획만 계속 수정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시작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다른 창업가가 있었습니다.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보십시오.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에게 팔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객 불만이 나왔습니다. 즉시 수정했습니다. 다시 팔았습니다. 3년 후 성공했습니다.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아십니까? 계획은 가설입니다. 실행은 검증입니다. 가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시장은 예측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실행하면 알게 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빠르게 할수록 빠르게 수정합니다. 갤럭시 첫 모델을 기억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보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출시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왔습니다. 화면이 작다. 디자인이 투박하다. 앱이 부족하다. 듣고 바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모델에서 화면을 틔웠습니다. 디자인을 다듬었습니다. 앱을 늘렸습니다. 계속 실행하고 수정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완벽한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빠른 실행과 수정 때문입니다.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비난받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실패입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경쟁자가 앞서갑니다. 실행해서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배웁니다. 다음엔 더 잘합니다. 실행 안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가만히 늙어갑니다.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기회의 창은 계속 짧아집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자는 도태됩니다. 1970년대 텔레비전 시장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기회의 창이 10년은 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됐습니다. 시장이 기다려줬습니다. 90년대 이동통신 시장이었습니다. 기회의 창이 5년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뒤처졌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기회의 창이 2년이었습니다. 즉각 반응해야 했습니다. 망설이면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6개월입니다. 내년엔 3개월이 될 겁니다. 속도가 생존입니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스는 말했습니다. 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기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진다.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 후에 출시하려고요. 늦습니다. 1년 후면 시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70%면 내놓으십시오. 애정표 시장이 열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2년 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보다 늦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의사 결정 속도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회의를 줄였습니다. 실행을 늘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많았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우리가 추월했습니다.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건 좋은 겁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누구나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창이 짧아집니다. 빠르게 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경쟁자가 먼저 잡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거대한 시장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창은 짧습니다. 지금 3년입니다. 3년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3년 후엔 판이 굳습니다. 1등, 2등, 3등이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뛰고 있습니다. 테슬라, BYD, 폭스바겐, 우리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승부입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술을 천천히 개발하는 것보다 괜찮은 기술을 빠르게 내놓는 게 낫습니다. 시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입니다. 2년 안에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2년 후엔 늦습니다. 선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리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합니다.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좀 더 준비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과거엔 달랐습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됐습니다. 시장이 천천히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게 빠릅니다. 정보 전파가 빠릅니다. 기술 발전이 빠릅니다. 경쟁자 진입이 빠릅니다. 느리게 움직이면 죽습니다. 시장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르게 움직입니까?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십시오. 불필요한 승인 단계를 없애십시오. 권한을 위임하십시오.
회의를 줄이십시오. 보고를 간소화하십시오. 실행에 집중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70%면 충분합니다. 내놓고 개선하십시오. 시장이 가르쳐 줍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수정하십시오. 삼성도 변했습니다. 과거엔 의사 결정이 느렸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빠르게 결정합니다. 빠르게 실행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기억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창이 짧았으니까 완벽하게 만들다가 늦으면 경쟁자가 먼저 냅니다. 시장을 선점당합니다. 출시하고 개선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고쳤습니다. 지금은 폴더블 시장을 주도합니다. 빠르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까? 좀 더 준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불안전해도 괜찮습니다.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빠르게 개선하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기회의 창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닫히고 나면 아무리 노크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짧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느린 자는 도태됩니다. 빠른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미래 시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느리게 완벽을 추구하는 쪽입니까? 빠르게 실행하는 쪽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자는 길을 찾지 않고 길을 만든다. 길을 찾는 사람은 남이 만든 길을 걷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전자산업이 없었습니다. 다들 말했습니다. 선진국 제품을 수입하면 됩니다.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만듭니까?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자본이 부족합니다. 시장도 작습니다. 이미 있는 길로 가십시오. 하지만 저는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그게 미래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험난할 게 뻔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발자국이 없는 곳에 길이 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젊은 인재를 보냈습니다. 직접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5년간 수익이 없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험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10년 후 길이 보였습니다. 20년 후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30년 후 세계가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길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 좋은 길 없나? 누가 성공한 방법 없나? 그건 남의 길입니다. 남의 길로 가면 남의 뒤에 섭니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길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만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바이오 사업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삼성은 전자회사였습니다. 왜 갑자기 바이오를 합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제약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생명공학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였습니다. 바이오가 다음 세대 산업입니다. 이 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시설을 지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0년을 투자했습니다. 수익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손을 떼는 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위탁 생산 분야 상위권입니다. 길을 만든 결과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길을 찾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검증된 길이니까. 하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시장 전체를 가집니다. 스타트업들을 봅니다. 대부분은 길을 찾습니다. 어디가 잘 되나, 어떤 모델이 성공했나 모방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만듭니다. 경쟁자가 수십 개입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반면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길을 만듭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엽니다. 처음엔 이상해 보입니다. 그게 되겠어. 비웃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밀고 나갑니다. 길이 만들어집니다. 시장이 생깁니다. 선점합니다. 에어비앤비를 보십시오. 숙박업에 길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짓는 길, 그 길로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공유하면 어떨까? 미친 소리였습니다. 누가 남의 집에 묵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길을 만든 사람이 지배합니다. 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에 길이 있었습니다. 면허를 받고 택시를 운영하는 길. 그대로 가면 됐습니다. 예,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차를 공유하면 어떨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규제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밀고 나갔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남들이 만든 길입니까? 포장도로입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교통이 막힙니다.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험합니다. 가시덤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길을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 비난을 견디는 용기,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 하지만 그 용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산업을 만듭니다. 역사를 만듭니다. 삼성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배터리 모두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험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길 위에서 세계가 경쟁합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계속 나가십시오. 길은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오솔길입니다. 간신히 지나갈 정도. 하지만 계속하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 길이 좋네. 길이 커집니다. 어느새 대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로, 여러분이 먼저 걸은 길. 그때 여러분은 선구자가 됩니다. 길을 만든 사람, 역사에 남는 사람. 길을 찾지 마십시오. 만드십시오. 여러분만의 길을. 그 길 위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평범한 기준으로는 비범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높은 기준이 높은 결과를 만듭니다. 낮은 기준은 낮은 결과만 만듭니다. 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였습니다. 전시장에 삼성 제품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소니 파나소닉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제품을 봤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떨어졌습니다. 마감이 거칠었습니다. 버튼,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디자인이 도박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입니까? 본사로 전화했습니다. 이 제품 다 버리십시오. 새로 만드십시오. 놀랐습니다. 하지만 멀쩡한데요. 작동도 잘 됩니다. 들렸습니다. 기준이 낮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품질은 우연이 아니다. 높은 기준의 결과다. 평범한 기준으로는 평범한 제품만 나옵니다. 기준을 올렸습니다. 소니와 비교하십시오.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하십시오.
안 되면 출시하지 마십시오. 임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불량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집했습니다.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최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품질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마감이 정교해졌습니다. 10년 후 프랑크푸르트에 다시 갔습니다. 삼성 부스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소니와 나란히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준을 올린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남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평범합니다. 평생 평범합니다. 직별해질 수 없습니다. 기준을 올리십시오. 최고와 비교해서 어떤가 완벽한가? 더 나아질 수 없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수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엔 70%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임원들이 만족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90%로 올리십시오. 안 되면 계속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했습니다.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장비를 바꿨습니다.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3년 후 90%를 넘었습니다. 그때 또 말했습니다. 95%로 올리십시오. 끝이 없었습니다. 기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평범한 기준으로 만족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애플을 보십시오. 아이폰의 기준이 뭡니까? 완벽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출시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프리미엄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비싼 값을 냅니다. 기준이 높으니까 우리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올렸습니다. 애플과 비교하십시오. 더 나아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가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높은 기준의 결과입니다. 스포츠 선수를 보십시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들의 기준이 뭡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끝없이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뗍니다. 평범한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범한 결과를 원합니까? 기준을 올리십시오.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정말 최고 수준입니까? 세계 최고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완벽합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럼 다시 하십시오. 기준을 올리십시오.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힘듭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높은 기준을 지키십시오. 그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범했던 게 특별해집니다. 눈에 띕니다. 인정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기준이 높네, 따라오게 됩니다. 조직 전체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팀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회사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삼성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팀으로 번졌습니다. 팀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회사 전체로. 지금 삼성의 기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 사람의 높은 기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올리십시오.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르게 한다. 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처음엔 외롭습니다. 혼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지만 계속 하십시오.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높은 기준의 힘을 비범한 결과를 원한다면 비범한 기준을 가지십시오. 평범한 기준으로는 평범한 삶만 살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기준을 올리십시오. 지금 당장 그게 비범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변화는 멈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다.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멈춘 사람은 뒤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그 순간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설탕 필요해서 시작했습니다. 전자로 갔습니다. 반도체로 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사업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80년이 넘었지만 젊습니다. 계속 변하니까. 여러분 회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과 같습니까? 5년 전과 같습니까? 작년과 같습니다. 같다면 문제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만 그대로입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배운 지식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까? 안 배우고 있다면 뒤처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느리게 하지만 확실히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하던 일이 오늘 사라집니다.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핑계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70살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80살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계속 배웠습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갤럭시를 개발할 때도 그랬습니다. 피처폰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잘 되는데 왜 바꿉니까? 임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엔 못 바꿉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환했습니다. 전환했습니다.